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앙코르 강의 실무 특강 제가 샘플로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이 부분을 하나 더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제 자세한 것은 본 강의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손님들하고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은 막 멍 때리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묵시의갱신이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재계약. 요거 헷갈려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못했다가 큰 일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당장은 이런 건 안 터지죠. 1년, 2년 지나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 을은 장미빌라 가동 202호 보증금 2억 5천, 임대차 기간을 2년인데 23년 3월 15일부터 25년 3월 14일까지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임대인 갑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1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증금 20%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3천만 원.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면은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합격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묵시의 갱신이 됐나요? 이 경우에 묵시의 갱신. 여러분 묵시의 갱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간 만료 6월부터 2개월 전까지 여러분들 조건 변경 통지를 했어야죠. 조건 변경 통지를. 근데 안 해버렸잖아. 1개월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묵시의 갱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2년을 더 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20%를 올려달라고 자꾸 사정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올려줄까? 왜? 주변에 너무 많이 전세금이 올랐거든. 그럼 만약에 거절할 수도 있지만 올려줬어요. 이 사람이 올려줬다. 이 경우는 묵시의 갱신이냐 재계약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건 결론부터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계약을 3일 후에 다시 썼다면 3천만 원 올려주기로 요것은 재계약이 돼요. 원래 묵시의 갱신은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잖아요 지금. 근데 20% 올려버렸어. 이런 경우는 재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요 경우는 묵시의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한 거예요. 새로운 계약을 해버린 거야 임차인이. 그래서 명시적인 합의에다 꼭 동글뱅이 쳐보세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건을 바꿔서 5%를 초과하는, 훨씬 초과하는 보증금을 올려주고 새로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존의 계약의 효력은 종료가 되고 새로운 계약, 이걸 재계약 그럽니다. 그래서 묵시와 재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명시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계약을 했느냐예요. 근데 묵시갱신은 뭐죠? 아무 말이 없이 6개월에서 2개월이 지나버렸고 기간이 종료돼 버려요. 그러면 다시 2년으로 되는 게 묵시예요. 자, 그걸 정리합니다. 그러면 요게 팩트요. 그래서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3천만 원을 올리고 1년 더 계약을 하자고 합의된 계약이다. 요것은 묵시갱신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요건 재계약이 돼버려요. 그래서 묵시갱신은 5% 이내에서만 올려야 되는데 여긴 넘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건 재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계약이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자가 한 달 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미 이 사례는 묵시의 갱신이 됐기 때문에 임차인은 수용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2년 더 살 거요 하고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같은 조건으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대신 5% 인상은 가능합니다. 임대인 쪽에서. 그 다음에 이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럼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3천만 원을 올려주고 새로운 합의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요걸 다 포기한 거예요. 요게. 묵시갱신이 됐으면 이걸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이 자, 요 경우에 묵시의 갱신하고 재계약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명시적인 의사가 없이 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요거 묵시요.
꼭 묵시갱신은 계약서를 꼭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조건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그리고 법적 범위 내에서 5%만 인상할 수 있을 뿐이죠, 이게. 그러면 이때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계약서에다 쓰고 도장 찍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계약서를 쓸 수도 있겠죠. 이건 선택이요. 그 대신 또 2년이 의제되네. 지금 묵시갱신은. 그리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네요. 그럼 3개월의 경과 시 이 사람 나갈 수 있죠. 요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 근데 아까처럼 보증금 3천원을 올리고 재계약을 해버렸어요. 재계약이 뭐라고요? 명시적 합의, 묵시적 기간 경과, 명시적 합의요.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는요, 조건을 전부 다 새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묵시갱신은 동일 조건으로 된단 말이죠. 다만 5%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 근데 여기는 조건, 기간도 다 달리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재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1년만 계약할 수도 있어요. 3년을 계약할 수도 있어요. 재계약은. 그러니까 보증금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협의로 약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되고 이런 민법에 가면 임대차 규정이 있죠. 민법으로 가버립니다. 재계약은. 그러면 이자가 만약에 1년 계약을 했네요. 재계약은. 그리고 3개월 만에 나가겠대. 안 돼요. 그 재계약의 특징은 뭐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안 됩니다. 묵시갱신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자가 1년을 재계약해 놓고 3개월 만에 나가네? 근데 계속 집이 안 빠져. 그럼 9개월치 월세를 계속 내야 돼요. 요게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재계약과 이제 묵시갱신 고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명시적 합의로 새로운 조건을 달았으면 이건 재계약으로 본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재계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차이점도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계약은 뭐라고? 전면 재협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특징이 뭐다?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 요구권이 초기화돼 가지고 다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장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년 임차인이 살았어.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가지고 2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은 뭐죠?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잖아. 요 임차인은 2년 처음 계약 갱신 행사했어요. 그럼 이제 끝났지. 근데 여기서 재계약을 했다고 봐요. 만약에 아까 보증금 3천 올려주고 그러면 1년을 했으면 1년 또 살아. 그리고 1년 끝나갈 쯤에 다시 계약 갱신 요구권 2년을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계약이 됐느냐, 묵시의 갱신이 됐느냐, 계약 갱신 요구권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계약만 딱 생각해 보세요. 2년, 4년째 끝나가는데 재계약을 해버렸어. 그럼 재계약 기간 2년 또 살고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또 행사할 수 있어요. 요게 장점.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밖에 안 되잖아. 2년.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재계약을 했으면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이 살아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재계약은 뭐라고? 기간 동안 꼭 살아야 됩니다. 2년 계약했으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못해요. 내가 빼고 나가야 돼. 그 집을. 월세 안 물려면.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묵시갱신은 2년을 보장받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잖아. 언제든지. 그러면 3개월만 지나면 이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제가 이제 사례가 또 있어. 3개월 지나면 월세를 안 내도 된다. 이건데 요게 이제 판례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본 내용들은 우리가 본 강의 시간에서 몇 개 사례를 다뤄주면 여러분들이 묵시갱신, 재계약,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의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손님이 어떤 걸 물어봐도 내가 안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강의나 실력은 꼭 듣고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